반갑습니다.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24년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 땡겨와가지고 향후 시나리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24년 반기 누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226억이고요. 2분기에는 1039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억이고요. 지난 연도 동기 대비해서 흑전했죠.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41억을 달성했고, 그리고 누적은 257억을 달성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222에서 103을 빼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120 정도 나오죠. 1분기에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OPM 같은 경우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이죠. 거의 한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지표들, 이런 것들은 조금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더 쉽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였다가 2023년에 24년부터 흑전했습니다. 턴어라운드 되면 상승 모멘텀이 되죠, 보통. 그렇다 보니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 부분 다 반납하고 역대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이유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 매출액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겠지만은 개인용 PC, 비트코인 채굴기, 그리고 PC, 이게 언택트 관련해서 굉장히 그 개인용 PC가 소비가 많이 됐었고, 이때 비트코인 채굴기도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개인용 레거시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개인용 그 고가품도 있을 것이고, 레거시품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SFA에서 패키징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이제 개인용 레거시 제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23년도에 급감했습니다. 감산 결정도 했었고, 삼성전자 자체가, 삼성전자의 후공정 업체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니까 파운드리 칩 자체를 거의 뭐 3, 40%까지 감산하니까 패키징할 물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이죠. 근데 지금 증산하고 있잖아요. 증산하고 또 레거시 제품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그 HBM에 집중하다 보니 삼성전자가 그 레거시 수요를 다 공급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반사 이익을 좀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도 좋은 것이고,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기는 합니다. 3분기 실적부터 좀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좀 짐작은 하나,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해 줄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나마 1분기의 당기순이익률은 15% 나오면서 200억 달성했고요. 그리고 2분기 당기순이익이 지금 1%도 안 나오고 10억입니다. 10억. 이렇게 지금 단기 순이익 편차가 심하면은 사실 컨센 잡기가 힘들죠. 여하튼 간에 실적을 계속해서 좀 알아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 뭐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7% 정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업황이 좋을 때 한 7%, 그리고 좋지 않았을 때 3% 정도대를 보이죠. ROE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순이익률이랑 비슷하게 3%, 7% 정도 나옵니다. ROE는 위에죠. 위에네요. 밑에가 아니고 ROE 같은 경우 한 6% 정도 업황 안 좋을 때 6% 회복 단계죠. 그리고 이제 호황 때는 거의 한 12% 정도의 ROE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EPS를 한번 보게 되면 21년도에 가장 EPS가 높습니다. 321원이고요. BPS는 뭐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늘어나겠죠. 2779원.
그런데 23년도에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2,73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4년도에 그러면 BPS에다가 어떤 당기순이익 계산을 좀 컨센을 해가지고 더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21년도에 업황 좋았을 때 321원일 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21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6,411억입니다. 근데 매출액 자체는 22년도에 가장 높네요. 6,994억, 거의 7천억입니다. 7천억을 달성했을 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21년도에 665억 정도 달성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EPS가 가장 높았겠죠. 그렇다면 24년도에 이 실적을 지금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을 토대로, 이제 평균적인 그 증가율을 토대로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표인데요. 아무래도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어, 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D램 가격 그대로, D램 가격 그대로 반도체 업황은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합니다. 23년도에 아까 불황이었죠. 23년도 이후 24년도에 회복한 다음에 25년도에 업황 호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4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4년 주기로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그럼 21년이 되겠죠. 21년도에 업황 호황을 맞이했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랑 개인용 PC 수요가 많았다. 그 때문에 이제 뭐 레거시나 개인용 고급 PC 이런 것들 제품들 많이 팔려서 이게 21년도 호황이지만 22년도까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 불황을 맞이했죠. 불황 맞이했고 25년도에는 AI 산업 때문에 좀 발전하죠. AI 산업은 아무래도 안보랑 직결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기업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 기업과 정부가 둘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GDP가 상승하는데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AI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침체가 올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4년 정도는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패키지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ESSD 낸드 플래시의 그 V낸드 그 QLC라고 하죠. QLC 그러니까 쿼드라 그 비트가 들어가서 이제 용량이 보통보다 이제 네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훨씬 많고요. 뭐 256 테라바이트인가 뭐 128 테라바이트인가 그런 고용량의 그 테라바이트 수준의 그 메모리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하반기에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음, 이게 이제 삼성전자 24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인데 QLC 제품 관련해서 128 4분기에 라인업 추가 계획이라고 하죠. 이것을 패키지 맞게 되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굉장히 많죠. 국내 패키지 경쟁사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가 맞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맞게 되는 그 업체를 조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PC 및 모바일의 수요가 하반기에 성장이 좀 제한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약세입니다. 약세. 약세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였다면은 뭐 9%로 성장할 거다. 8%로 성장할 거다. 조금 줄지만 성장은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여튼 간에 성장은 한다는 거니까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일단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40%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매출액 자체가 40% 그대로 오르진 못하겠죠. 그대로 오르지 못할 거고 거의 거기서 이제 절반 정도 오른다고 치고 20%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좀 계산을 해본다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억 단위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연간 기말 그 매출 예상액이 나오죠. 거기다가 저는 곱하기 또 1.2, 그러니까 20% 매출액 성장을 한다고 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340억이 이번 연도 기말 기준으로 매출액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5,342억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그 당기 순이익률이 얼마였죠, 아까? 업황이 좋을 때는 7%, 그리고 업황이 지금 회복 단계죠. 21년도에 업황 호황이었다면 그 전에 회복 단계였을 텐데 이때는 평균 3%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5,342억에서 곱하기 0.03%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160억 나옵니다. 24년 컨센 160억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거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유통주식 수를 곱하면 되죠. 자, 유통주식 수가 지금 7,350만 주 정도 됩니다. 160억이었죠? 7,350만 주 나누게 되면 EPS가 217원 나옵니다. 이번 연도. 컨센이죠, 컨센. 그래서 이게 EPS 이번 연도 컨센 217원이면 지금 주가가 얼마죠? 4,000원입니다. 4,000원 나누기 217원. 그러면 18배 나오고요. 160억이었죠. 아까 160억에서 지금 자본금이 또 얼마였죠? 자, 자본금이 분기로 한번 볼게요. 자본 총계가 지금 5,011억입니다. 5,011억에서 260억이었죠. 당기순이익이. 160억이었죠. 160억을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171억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유통 주식 수를 7,350만 주를 나누게 되면 7,0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4,000원이니까 0점대가 PBR이 나오겠죠. 그래서 PBR 자체는 낮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부채 비율도 보시다시피 지금 29%로 낮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올해 120, 160원 나온다면은 자본 상태,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수익성 부분이 조금은 22년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18배밖에 나오지 않죠, PER이. 그래서 PBR 밴드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0.02배까지 좀 하향하고 있죠. 0.02배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 나오면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PBR 밴드라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 싶으면 좀 보고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PER 밴드도 마찬가지인데 PER 밴드는 다소 조금 볼만하지가 않죠. 딱 보시다시피 볼만한 지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점이 뭐냐면 이 잉여 자본 흐름인데 좋습니다. 상황이 보시면은 항상 흑자를 내줬었고
2분기에 43억, 1분기에는 102억, 그리고 23년도 4분기에 적자였네요. 40억. 그 다음에는 흑자. 아주 흑자를 내던 기업이라 잉여 자본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FCF가 좋으면은 이제 외국인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좀 줄었죠. 줄었으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1분기에 흑전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FCF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PER 18배, PBR 0. 몇 배 나왔죠. 0.6, 0.4배 정도 나올 것 같은, 0.6배 정도 나오겠네요. 0.67 이렇게 나오겠죠. 6, 7. 그러면은 이제 경쟁사 비교를 했을 때 PER, PBR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게 되면 PBR 자체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0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저평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네요. PER은 뭐 적자 상태인 업체가 많다 보니 나타나지 않는데 KC 같은 경우 6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PBR도 낮고 PER도 23년도 기말 기준일 텐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죠. 아무래도 KC가 사실 지금 PER, PBR 기준으로는 SFA 반도체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KC의 유통 주식수 비율도 48%에 6,500만 정도 돼서 비슷한 규모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유보율이 엄청나네요. 11,490%입니다. 유보율이 엄청나서 KC는 무상증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잉여 자금이 많은 업체 같습니다. 굉장히 KC가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에 반해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유보율이 446%밖에 되지 않죠. 이러면은 별로 메리트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자별 현황 봤을 때 외국인 빠져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실적 나오고 나서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네요. 여하튼 간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하튼 간에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평가를 하면서 그 컨센까지 24년 컨센까지 내드리면서 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려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